20대 신혼 시절 나는 예쁜 집을 꾸미고 싶었다. 그러나 문제는 집의 크기. 14평 구식 임대아파트는 상당히 아담했다. 가뜩이나 좁은 집에 빈 공간이라도 조금 있으면 좋으련만 나는 구석구석 빈틈없이 물건을 채워가며 집을 꾸며나갔다. 게다가 그 시절 나는 소유욕의 화신이었다. 소유욕이 많다는 건 집이 좁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듬해 딸아이가 태어났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와 우리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도대체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거기에 아기 물건들까지 더해지니 그야말로 물건 지옥이 될 수밖에.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아이가 자랄수록 사야 할 물건이 늘어난다는 것이었다. 살균 소독기, 분유 포트기, 아기띠 등 국민 육아템의 이름을 가진 물품들이 집에 쏟아졌고 공간은 점점 쪼그라드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어느 날 나는 인터넷 서점 홈페이지를 열어 검색을 시작했다. 키워드는 살림. 100권이 넘는 책 중에서 일단 5권을 후보로 추렸고 당시의 베스트셀러를 골라 주문했다. 월든 심플하게 산다와 같은 도서를 읽어가며 나는 물건 정리를 결심하게 되었다. 일단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과 쓰지 않았던 물건을 모두 정리하기 시작했다. 괜찮은 물건은 팔고 폐기할 것은 50리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모두 버렸다. 이렇게 쓰레기 봉투가 집 밖으로 하나둘 나갈수록 답답했던 마음이 트이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비움 실천 1년 만에 우리 가족은 거주 조건이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특별한 비결은 없다. 단출하게 사니 돈이 남았고 그 돈을 적금 계좌에 몽땅 부었을 뿐이다. 이렇게 물건 정리는 내 삶에 극적인 변화를 안겨주는 출발점이 되어주었다. 이제 나는 왜곡된 소비에 휘둘리지 않고 줏대 있게 살 수 있게 되었다. 꾸준히 비우기와 검소함을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물건에 빼앗겼던 소중한 인생을 되찾게 된 지금의 내 생활이 나는 진심으로 만족스럽다. 우리는 돈이면 다 된다는 말이 대수롭지 않게 쓰이는 세상에 살고 있다. 돈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다. 얼핏 희망적인 말로 들리지만 나는 이 말을 들을 때면 늘 불안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돈을 가지고 있어야만 만능인 세상,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며 나는 돈이 부족한 현재가 불안했고 돈이 부족할 미래가 늘 두려웠다. 그런데 이렇게 돈 걱정을 하면서도 노동을 늘려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생각은 이상하게 들지 않았다. 누군가는 주식으로 쉽게 돈을 번다고 말하지만 나는 증권계좌조차 개설하지 않았다.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식을 사고 파는 방법이나 그래프 해석 등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 흐름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라 주식 또한 육체 노동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 같은 새가슴은 매일같이 주식 현황판에 환호와 실망을 반복할 것이 뻔하기에 그런 감정노동은 피하고 싶었다. 이렇게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추가적인 노동도 없이 돈 걱정을 안 하고 살고 싶다니 아마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들릴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큰돈을 벌지 않아도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의외로 단순한 해법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사지 않는 삶이었다. 사지 않는 삶이라 해서 무조건 소비와 돈을 멀리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사회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으며 산다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단지 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라면 사지 않기로 한 것이다. 솔직히 사지 않는 생활을 처음 결심했을 때만 해도 나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단순한 일이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사지 않는 생활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양식이 아니었다. 외식을 하지 않고 집밥을 먹으려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조리대에서 한참을 움직여야 하는 것처럼 돈을 쓰지 않고 웬만한 일을 다 감당한다는 것은 온몸이 고단한 일이었다. 옷을 사지 않고 카페에 안 가고 쓰던 스마트폰을 계속 쓰는 게 쉽고 간단해 보였지만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일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다. 돈을 쓰지 않는 생활이 어렵게 느껴질 때마다 쓰지 않는 일에 비해 돈을 쓰는 일은 얼마나 쉬운 일이었는지를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되었다. 그러나 마냥 그렇게 쓰는 삶이 나는 늘 불안했던 것이었다. 소비가 미덕이자 권리라 이야기하는 세상을 살면서도 돈에 의존할 때마다 삶의 방향키를 빼앗긴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기분 탓만은 아니었다. 실제로 돈을 많이 쓰기 위해서는 많이 벌어야 하고 많이 일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편하게 살기 위해 많이 벌고 많이 벌기 위해 더 일하고 쥐꼬리만큼 남게 되는 시간에 돈을 써서 편리함을 누리는 건 한국인의 전형적인 삶이 아닌가. 그러나 이렇게 쉬지 않고 벌어서 많이 써야만 행복해지는 현실은 절망적이다. 외식을 자주 못하더라도 주말에 백화점 쇼핑을 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만들어진 최신 가전제품을 가지지 않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끝에 나는 많이 벌어 많이 쓰기보다 적당히 벌어 적게 쓰는 삶을 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덜 쓰는 삶을 몸에 익히기 위해 연습을 시작했다. 일주일 동안 한 푼도 쓰지 않는 무지출 삶도 시도해보고 냉장고 파먹기를 해보겠다며 냉장고 지도를 그리기도 하고 또 봉투에 10,000원 한 장씩 넣어서 생활도 해보고 안 쓰는 물건은 중고장터에 모두 팔고 신용카드도 잘라 쇼핑도 멀리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잘할 리 없었다. 그래서 한동안 쓰는 삶과 덜 쓰는 삶을 왔다 갔다 했다. 그래도 수시로 마음을 다잡아가며 나는 꾸준히 절약 생활을 이어나갔다. 외식보다 집밥을 먹었고 카페보다는 도서관과 공원을 즐겼으며 커피는 원두를 사서 직접 내려 마셨다. 이렇게 덜 쓰는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어느 순간 크게 애쓰지 않아도 물건의 양을 조절할 수 있을 만큼 소비 패턴도 자연스럽게 달라졌다. 지금 나는 쓸 돈을 빼고 남는 돈을 모조리 저축하며 살고 있는 중이다. 신용카드를 잘라버리고 고전적인 현금 생활을 선택했다. 현금을 쓰는 이유는 현금은 돈 나가는 게 손끝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지갑이 가벼워지는 걸 체감하게 되면 함부로 소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루 쓸 돈은 식비를 제외하고 의류비, 교통비, 유류비 등 15,000원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그 돈에 맞춰 계획적으로 생활한다. 혹 여윳돈이 생겨도 뭘 살까 고민하지 않는다. 수당이나 성과금 등을 더 받는다고 해서 쇼핑할 이유는 없다. 진짜로 필요한 것들은 한 달 예산 안에 모두 들어있기 때문이다. 가짜 필요가 사라진 덕분에 저축을 안 하는 달이 없고 푼돈이라도 매달 자산이 덧셈이 되니 마음 또한 넉넉하다. 결과적으로 선지출과 절약을 기본으로 하는 지금 나는 월급의 50%보다 더 많은 돈을 저축하고 있는 중이다. 돈이란 안 쓰면 남는 것이라 꼭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만 해도 돈은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저축하고 절약 생활을 하는 것은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주기 위함도 한 푼 두 푼 쌓은 돈으로 죽을 때 금관을 짜려는 것도 아니다. 나는 단지 행복을 위해 절약할 뿐이다. 지금도 행복하고 5년 뒤, 10년 뒤, 그리고 백발 할머니가 되어서도 행복하려고 절약을 하는 것이다. 계좌에 점점 더 늘어나는 금액은 불안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함이고 노후의 안락한 생활을 위한 보루이다. 금융위기가 터져도 직장을 잃어도 혹은 퇴직을 한다 해도
지금처럼 카페에 가고 싶을 때 카페에 가고 외식하고 싶을 때 외식할 수 있기 위해 나는 덜 쓰는 생활을 꾸준히 연습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가급적 안 쓰고 덜 쓰는 생활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도 해봄직한 일이라고 나는 꼭 말하고 싶다. 덜 쓰는 생활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 커다란 자유를 얻게 되는 일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돈을 쓰지 않으면 왠지 고통만 있을 법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나 역시 그동안 너무 많은 물건과 낭비에 절어 있어서였는지 물건도 소비도 축소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삭막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도리어 상쾌하게 느껴졌다. 오히려 과잉 소비를 끊고 나자 일상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쪽으로 변화되었다. 가진 물건이 적다 보니 전용 면적 17평의 작은 집도 4인 가족이 살기에는 충분하고 매일 단정하게 정돈된 집에서 느긋하게 책을 읽고 새벽에는 글도 쓰며 여유를 누린다. 또 꼬박꼬박 집밥을 해먹다 보니 많은 양의 음식도 뚝딱 요리해서 차려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덜 쓰는 생활 덕분에 나는 더 많은 일을 할 줄 아는 오늘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덜 쓰는 삶은 결코 돈을 멀리하는 삶이 아니다. 덜 쓰는 삶은 내 삶 전반에 행복을 골고루 깔아두기 위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절약을 하는 일이다. 그렇기에 나는 무조건 안 쓰고 아끼는 삶을 지향하지 않는다. 단지 내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사지 않을 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는 마땅히 돈을 쓴다. 나는 여전히 카페에서 누리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책방에서 꼬박꼬박 책을 구매한다. 가급적 식재료는 유기농 매장에서 마련하고 때때로 꽃을 사서 집안에 장식한다. 어찌 사지 않는 삶만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꼭 맞는 최선의 삶의 방식을 찾는 일이다. 누군가에게는 식기세척기나 로봇 청소기가 편리하고 고마운 물건이겠지만 나는 의류건조기나 식기세척기 등의 가전 구입에 생각이 없다. 기계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소소한 것들에서 물질에서 얻을 수 없는 즐거움을 느끼고는 한다. 산책길에서 우연히 새로운 공원을 발견하는 기쁨, 마음껏 책을 읽고 글을 쓰는 행복감 등 큰돈에 좌우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찾아내는 일이 나는 참 즐겁다. 사지 않는 생활을 실천해가며 나는 행복은 큰 돈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소박한 일상에서도 충분히 채워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에코백이 있는데 가죽 가방을 구태여 사야 할까 반문하는 무딘 사람이 되었고 대형 SUV가 없어도 별일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생활이 익숙해진 지금 나에게는 현재에 대한 불만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아닌 이 순간의 행복만이 있다.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않고 골고루 아끼며 예뻐하는 현재의 삶의 방식이 나는 참 만족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사지 않는 삶을 훈련하는 중이다.